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드리는 The Voice of Us TVU의 아나운서 김은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예산 중 2020년 기준 수십조 원을 지자체에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은 공무원 출신부터 시민단체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국고보조금의 좋은 발전 대안들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국고보조금 본래 취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라는 개념부터 보면 뭔 일을 하는데 그 부족한 재원을 좀 충당해 주는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앙정부의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때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조해 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정했는데 지방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일정 부분 중앙에서 재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에서 스스로 이런 어떤 사업이나 시책이 필요했을 때 중앙에 재원을 좀 지원을 부탁해서 요청해서 받는 보조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는 무조건 그 사업에만 써야 되는 돈이 바로 보조금의 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다양한 지방 재정에서의 좀 유연하지 못한 점,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너희가 일부를 분담을 해라. 그러니까 지방 예산을 잠식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이 지방자치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보조금의 역기능입니다. 그래서 역기능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야 할지가 앞으로 굉장히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높고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갈수록 재정이 어렵다고 아우성드립니다. 지자체 국고보조금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예산으로 보면 86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60조 원 정도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 매칭의 증가에 따른 매칭 부담 증가는 이제 사회복지 사업의 증가거든요. 기초연금부터 장애인연금이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이런 것들을 합치면 한 18조 원이 됩니다. 지방이 부담하는 돈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이제 지방 매칭 부담은 아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비용을 80%까지 이제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10% 20%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법으로 확정돼 갖고 정해진 게 아니고 신규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맞게 그냥 막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지역 발전 격차를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작년에 수도권의 인구가 50% 이상까지 넘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은 사실은 이게 국고보조 사업인지 아니면 지자체가 100%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실제로 설문조사의 결과의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 사업처럼 대규모 건설, 토목 사업들에 대한 의견이 이것 꼭 해야 되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도 않은 채로 지역의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 실제로 지자체 주민들에게는 저는 그닥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눈에 띄는 사업들, 그러니까 큰 건물을 짓는다거나 겉으로 좀 잘 나타나는 사업들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활용도 같은 것도 생각도 못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면 자치단체에 풀 예산을 주고 그 자치단체가 그것을 알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이것이 이제 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이제 국고 보조금을 그냥 너희가 알아서 써라 라는 식으로 이제 포괄적 경비로 주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쓸 것 아니냐. 상당히 좋은 대안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여론의 그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 일방적으로 할
경우도 있고 또 국가의 차원에서는 지방에 돈을 줬는데 이거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걸 일일이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좋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전제 과제가 많다.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지역 발전할 때 우리 도로 포장률, 공원 확보율 뭐 이런 대부분 그런 걸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SOC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또 가끔 다리 놔주세요. 뭐 통행량하고 뭐 그렇게 상관없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는 출제하고 그럼 원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과연 어떤 거를 할지에 대한 판단이 이제 어렵다는 거죠. 주민의 의사를 받아들이자면 다리를 놔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는 이제 이 돈을 정말로 사회복지 부분에 취약계층의 생활 지원에 쓸지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게 되는데 분명히 아직까지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사업들을 보시면서 낭비된 사례나 문제점들이 발견된 게 있으시면 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시설의 중복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뭐 아주 작게는 몇 억, 크게는 몇백억씩의 시설을 굉장히 중복적으로 물론 한 지역 내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 별로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 낡게 되고 아무도 쓰지 않는 시설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가장 크게 비일비재하는 낭비 사례가 아닐까. 국고보조금 사업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흔히 말하는 지금 이제 복지비거든요. 조금만 속임수만 쓰면 받아갈 수 있는 것. 특히 보육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 그 수를 늘린다든지 또 최근에도 유가보조금 경유값이 휘발유값만큼만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화물자동차가 피해가 심하니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런데 이제 기름을 넣지도 않고 기름을 넣었다고 이제 주유소하고 짜는 거죠. 부정수급에 따른 낭비 문제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방을 할 때 그럼 누가 예방을 하고 단속을 하고 사후에 환수할 거냐? 이 업무는 지금까지는 이제 지방이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1000개 사업에 다 하라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고요. 몇 년씩 투자가 되는 사업들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성과 평가와 모니터링을 이제 분명하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갖고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